홍보 기능을 상실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내포 신도시 홍보관이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기존 부지에는 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에 대한 통폐합이 검토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등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 경제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일제강점기 예산지역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렸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국 횃불 봉송 릴레이도 이어졌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충남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보통 신도시가 개발될 때 가장 먼저 들어서는 것 중 하나가 신도시 홍보관입니다. 내포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성 초기에는 제법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40억 원 정도를 들여 지은 지상 3층짜리 건물. 도청 바로 옆에 있는 내포 신도시 홍보관입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열었는데 내부 공간은 신도시 개발 계획과 정주 여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이 진전을 보인 이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되고 굳이 홍보가 안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다 블록들이 다 정해져 있고 하니까 2030년에 오다가 매년 운영비로만 1억 원 정도가 들지만 건물은 거의 놀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한 계층이 신도시 홍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 타운하우스 분양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돼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보관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차라리 이곳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 같은데 지금 전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편익 시설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는 해당 건물이 모델하우스 같은 가설 건축물이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올해 안에 홍보관을 철거하고 홍보 자료는 오는 6월까지 내포 신도시에 위치한 충남개발공사 건물로 옮겨온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거기는 내포에 홍보관에 있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4월 1일 날 착공계를 냈는데 저희 6층에 이제 공간이 있어요. 내포 신도시 자료기록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충남도는 홍보관 자리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신도시 알리기에 앞장섰던 홍보관. 방치 논란이 확산되면서 개관 9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인구가 3만 명대인 청양군에서 또다시 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몸살을 앓은 데 이어 이번에는 한전인데요. 주민 불편과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돼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담배 기자입니다. 한전 청양지사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경영평가를 토대로 전국지사 10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충남에선 청양지사가 유일하게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통폐합 여부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역 내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 청양지사가 공주지사로 통폐합되면 하루 최대 1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을 공주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령화 지역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 예기치 못한 정전이나 현장 출동건이 생길 경우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사시 고장 시에 출동 시간도 엄청 멀어질 거고 또한 주민들 무슨 면담이라도 하고 민원 해결하려고 이제 내방 고객이 많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주인 양반들이 힘들게 그것까지도 받으시 나오시는데 이제 공주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 감축으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도 문제입니다.
한 전 청양지사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30명에서 9명으로 줄고 그 외 전력소 등에서 근무하는 150여 명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양 지역에서 불거진 기관 통폐합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적은 인구 때문에 지난 1997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 통폐합에 이어 3년 전엔 청양교육지원청 통폐합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여기에 한 전 청양지사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지역 내에서도 기관 통폐합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양군의회는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청양지사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전 측이 그간 청양 전력소로 인한 국민들의 물적, 인적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공공 분야인 전력을 두고 경제적 논리로만 통폐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수리에 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해서 그 재산권이라든지 전자파로 인해서 저희 청수리 주민들이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데도 우리 청양 군민들의 편안함과 청양 군민들을 위해서 다 감수하고 지금 몸이 불편해도 이런 희생을 하고 계셨는데 한전에서는 경제적인 이익만으로 우선을 생각하고 이렇게 통폐합 시킨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에 대한 통폐합 움직임이 일면서 청양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예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살해범으로 30대 여성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전화 연결합니다. 방선우 기자, 어떤 사건입니까? 네, 백골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8일입니다. 오전 9시 40분경 예산군 신양면에서 있는 차동고개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동네 주민이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신원을 확인할 만한 소지품이 없어 경찰은 백골의 특징과 실종자 분석 등을 토대로 신원 파악에 나서왔습니다. 그러던 중 22일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과거 행적과 가족관계 등을 분석해 전 부인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습니다. 예,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 전 부인이 남동생과 함께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중순경 재결합을 요구하며 자주 찾아와 폭행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전 남편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남동생 34살 B씨와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후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남매에게는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김용일 씨 사고 이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3일 태안화력발전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과 추후 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영 위원장은 김용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는데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으며 법률가와 교수, 노동전문가 등 16명의 조사위원 이외에 노동부와 산업부 관계자 등의 지원단이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발전소 노동 환경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해 예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는 우리 지역 예산에서도 만세운동이 있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극기 행렬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00년 전 예산 한내장터에 있었던 만세운동을 생생하게 재현한 모습입니다. 역사의 현장에 모인 후손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제에 맞섰던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배웁니다. 그분들 덕에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지금은. 1919년 4월 3일 이난수 선생은 한내장터에 모인 군중을 이끌고 시위에 나섭니다.
일본 헌병들이 휘두른 총검에 부상자가 속출하자 격분한 인 선생은 말을 타고 있던 일본군 대장에게 달려가 끌어내립니다. 인 선생은 군도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순국했고 이후 고인을 기리는 추모비와 대의사가 세워졌습니다. 이난수 의사라는 분이 현장에서 일본이 칼에 맞아 이제 순국을 하십니다. 그걸로 해서 장문환 의사라는 분은 그분을 살려내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그분은 1년 6개월의 형벌을 치르게 됩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만세운동이 있었던 전국 100개 지역에서 오늘 11일까지 횃불 봉송이 진행됩니다. 이날 예산에선 지역 주민과 학생, 온라인 공모로 선정된 국민 주자 등 6명이 봉송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횃불 봉송 릴레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거의 뼈아픈 과거를 되살리면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덕산과 대술, 신암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예산 지역 항일운동의 불씨를 지핀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충절의 고장에서 후손들은 그날의 함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요즘 귀농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전에는 퇴직을 하고 준비했다면 요즘은 젊은 청년들의 귀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젊은 청년 창업 농어민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종표 기자입니다. 경험을 통해 실패를 줄여라. 청년 농업 창업 6년 차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2,700제곱미터 하우스의 토마토는 그들의 노력이고 결실입니다. 임대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시고 그리고 지자체 기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실패 없는 귀농을 하실 수 있도록. 대도시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했지만 동료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귀농을 준비했습니다. 토지를 사지 않고 부지 임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비용은 농민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출과 지원, 개인 비용 등 6년간 직접 소요 비용은 약 6억 원이 들었습니다. 수익은 5년 차부터 발생했고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줄면서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이나 사람 통해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받으셔서 이 작물에 대한 자기가 이제 확신을 가질 때쯤에 이제 들어오시는 것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들어왔을 때 이제 뭐를 정확히 해야 되는 그런 목표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부부는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시설 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일손이 덜 가고 출고 단가가 안정적인 토마토 재배로 연간 이모작 방식으로 재배 효율도 높였습니다. 월급쟁이처럼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나 이제 성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제일 중요를 하고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젊은 청년 부부는 귀농은 이사가 아닌 이민이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소하고 낯선 환경임을 강조합니다. 청년 여러분, 농사 지으러 많이 오세요.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태안군 민어도 인근 선양장에서 차량에 침수돼 견인 조치를 했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2일 민어도에 도착한 차주가 인근 선양장에서 낚시를 위해 출항한 뒤 밀물에 주차된 차가 잠겼으며 이를 지나가던 관광객이 신고해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침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물때와 날씨를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생활임금제를 시행합니다. 청년 생활임금제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청년 생활임금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진시 이운영 지역경제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년 생활임금제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통계청의 2017년 지출 부문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20대 1인 가구 월 평균 지출은 149만 5천 원, 30대 1인 가구는 176만 8천 원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한 월 수입 135만 2천 원을 초과합니다. 이렇듯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저임금, 고비용, 저신용의 경제적 환경에 놓인 청년 근로자,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 기반 지원과 이를 통한 문화생활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만든 것이 청년 생활임금제입니다. 예, 이 청년 생활임금제는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017년도 청년 실업률은 9.8%로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청년 경제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청년층의 경기 침체는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결혼 및 출산, 기피 등 다양한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 등 단체 및 시민들과의 간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 생활임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최저임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노동자가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으로서 노동자 한 사람의 급여 수준만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은 지자체별로 고시하며 근로자의 생계비 이외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문화생활비, 교육비 및 지역 물가 등을 반영한 급여 기준으로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까지 반영한 임금 체계입니다. 예. 그러면 이 청년 생활임금제 지원 대상도 궁금한데요. 누가,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거죠? 청년 생활임금의 대상과 혜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을 말합니다. 받게 되는 혜택은 기존의 임금과 생활임금 간의 차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5일에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월 최대 31만 1,460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청년 생활임금 외에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또 있을까요? 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인턴이 현재 시행 중이며 예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당진 청년 CEO 100 양성과정, 자기소개서 및 면접 노하우에 대해 교육하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고충 해소를 위한 당진형 아이돌봄 서비스 및 청년 창업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청년다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일정은 시청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청년들이 살고 싶은, 일하고 싶은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층에 맞춘 당진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당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도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새로운 정책을 위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청년 생활임금 접수 기간이 오는 15일까지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피플 지금까지 당진시 이운영 지역경제팀장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 살펴봅니다. 수명 연장을 포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이 사실상 짜집기 된 수치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당진 1에서 4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살펴본 결과 예타 주요 과정에서 국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유리한 데이터를 이용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충남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충남도의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창훈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당진 145기 예타보고서를 분석한 석탄화력 성능 개선 사업의 경제성 재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앞서 당진 145기는 BC 1.13을 기록하면서 적정 경제성을 확보했는데요. 시행 시나리오에서는 가동률 80.05%와 성능 개선 사업 이후 수명 40년 연장 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31년 차부터 봄철 4개월 가동 정지 정책이 반영되면 실질 이용률은 53.3%에 그치고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의 암묵적 이용률도 64.4%에 불과해 80%는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전환 부분 감축 잠재량이 3,410만 톤을 LNG로 전환하면 이용률은 45.4%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이용률과 배출 개수, 환경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경제성을 재평가하면 BC는 1.0 미만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굿모닝 충청 기사 살펴봅니다. 태안군 생산 가능 인구 4만선 붕괴, 청년이 없다는 제목인데요. 태안군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한 가운데 여성을 제외한 목표 고용률이 오히려 낮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일자리 목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극심한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이 주된 원인으로 꼽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태안 청년 인구는 2월 말 현재 8,393명, 생산 가능 인구는 3만 9천여 명에 그치고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까지 4만 명 선을 유지했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를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돼 숙박 및 음식업점이 22.9%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이 1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가 3.8%에 불과하고 종사자 수도 800여 명으로 전반적으로 산업 기반이 미약하고 관련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에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군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도 응모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나 공공근로 등으로 여성 일자리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유치될 경우 거기에서 파생되는 청년 일자리가 많을 텐데 현재로선 워낙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충남도 내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3일 오전 10시 홍성과 예산, 청양, 부여 등 4개 시군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천안과 공주 등 충남 내륙 6개 시군은 2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 35% 이하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대기가 더욱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산시와 충남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설립한 서산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산시 이청사에 위치한 센터는 서산을 비롯해 당진과 태안 지역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입과 대입, 진로 상담 업무를 하게 됩니다. 현대제철이 당진시 복지재단에 공기청정기 55대를 전달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역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복지재단과 함께 공기청정기 전달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일 사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74회 식목일 행사가 3일 보령시 청소면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도지사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나무 4,200그루를 심었습니다. 충남도 내 각 시군에서는 식목일을 전후로 57헥타르의 편백나무 등 나무 11만 그루를 심는 행사를 진행하고 내나무 갖기 운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 군립 국악관현악단이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은 가야금과 거문고 등 7개 부문의 29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오는 6월 29일 창단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창단으로 홍성군은 전국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무용단과 오케스트라단, 합창단 등 4개 예술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청양고기자가 5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양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수산축품부가 후원한 2019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농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고기자는 현재 700여 농가가 50헥타르 면적에서 연간 200여 톤을 생산하며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가 세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명예경찰로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경찰은 85명으로 이들은 과학수사 등 경찰 업무 관련 이론 교육과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 실습 등을 진행하고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6명씩 한 조로 이뤄 하루에 2개 조가 심야 시간 범죄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4일 오후 1시 20분 충남도서관에서 열리는 도립미술관 공영주차장 등 건립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운산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나라꽃 무궁화 식재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4일 오전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4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11회 홍성농정발전 포럼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4일 오전 11시 30분 중회실에서 열리는 지역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4일 오전 10시 청양읍 교월 1, 2에서 진행되는 마을 봉사의 날 운영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외출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쌀쌀하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1도, 서산과 홍성이 1도, 당진과 예산이 2도, 태안이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태안이 13도, 서산이 14도, 홍성이 15도, 당진과 예산, 청양이 1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와 외출하시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야외에서 운동 즐기기에도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